이어서 오늘장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배터리 태양광에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줬는데요. 좀 막대한 자금을 이 분야에 쏟아붓고 있다고요, 대표님? 일단 중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금 쏟아붓는 거는 항상 해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쪽에 돈을 엄청나게 붓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돈을 붓고 있는 제조업 제품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이제 풍력 터빈, 항공과 우주, 반도체 이쪽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잘 알려진 분야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중국이 저가 수출품을 찍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는 집착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저가 수출품을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 내 이제 내수가 약하죠. 내수에 대한 소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로 커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수출품을 찍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사줘야 이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데, 이걸 받아줄 글로벌 수요도 약하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수요의 약함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중국에 대한 제재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걸 경기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실 보면 부동산 건설을 좀 일으켜가지고 이제 내수를 촉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상품 생산 능력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유감스럽게 세계 시장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산 능력을 흡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사실 팩트인 것 같고요. 당연히 교역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고, 유럽도 역시 최근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보조금 조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은 아마 푸시가 계속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중국 상황을 보시면 내수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근데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화학 물질 같은 이쪽은 사실 엄청난 생산 과잉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자국 내에서 안 되니까 전 세계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뭔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좋게 좀 해석을 하면은, 만일 이 중국 시장, 이 제품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게 되면은 이것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즉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억제하는 거는 미국도 바라지 않을 거고 전 세계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다른 업종보다 이제 전기차 업종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들 약진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테슬라가 지금 한참 치킨 게임인 요즘에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이른바 중국산 LFP 배터리를 넣으면서 시장 점유율 싸움입니다. 즉 가격을 할인해서 우리 거 싸니까 우리 거 사주세요. 사실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 현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원계로는 모자라서, 3원계 생산력이 딸리니까 3원계로 모자라서 LFP라도 우리가 좀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최근에는 그러니까 LFP가 3원계를 대체한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그냥 살짝 이제 제쳐놓으면 되실 것 같고요. 저온의 성능 저하 같은 경우는 올 겨울 지나면 알 겁니다.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가 큰 부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전기차 많이 팔면 뭐합니까? 이게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충전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고요. 충전 한번 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현실이고 수십 대 차가 기다리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사실은 이동거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은 세단보다는 오히려 큰 트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과연 미국에서 팔린다 하더라도 거리 자체가 짧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인기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를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도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중국에서 LFP가 먹힌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단기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겠죠. 어떤 걸 얻냐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상하이차와 이제 GM의 합작사의 슈퍼차저를 이제 테슬라가 개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인 친구한테 들은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이른바 이제 공공충전소라는 걸 설치했는데 일 평균 사용 횟수가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공충전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방치해놓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인프라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제주도만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주도에도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니까 이런 충전 시설들이 녹슨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었고, BMW의 i8 모델이 i3 모델이었나요? 그것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대량으로 모아놓고 되게 싼 값에 이제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안 되면 아무리 싼 전기차라도 구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테슬라가 잡고 들어가서 슈퍼차저를 공개했다는 부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어느 기업에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